이탈리아 매체 일 솔레 24 올해는 최근 공개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이 세계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인의 지난해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 약 40만 4천 원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매체는 지난해 이탈리아의 한국 수출액은 2021년과 비교해서 4.4% 증가했다며 어떤 품목이 많이 수출된다 살펴보면 수출액 상위 5개 중 가죽 제품과 신발, 의류 등 패션 관련 상품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명품 브랜드들이 오래전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최근 1년간 투자를 확대했다며 실제로 BTS,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이 지난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걸로 조사됐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가 전년보다 24% 증가한 168억 달러, 우리 돈 20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325달러, 우리 돈 40만 4천 원으로 미국 280달러, 중국 55달러보다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내 명품 수요가 구매력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도 명품 수요를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명품 업체들의 유명 인사를 활용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명품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중고 의류 판매점은 지난해부터 옷을 무게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25,000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10대와 20대가 주 고객입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좀 싼 곳을 찾다가 새 옷을 사려면 용돈을 몇 달 모아서야지 한 벌을 살 수 있더라고요. 불경기의 매출 감소를 걱정했지만 최근엔 손님이 2배쯤 늘었습니다. 보색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 의류를 또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하나를 고르시더라도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 같아요. 교통비 1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이용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 선에서 항상 나왔었는데 한 6, 7만 원 정도가 벌써 나왔거든요. 비싸서 도시락을 계속 싸서 다니고 있어요. 안 쓰는 기프티콘은 다시 중고로 파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밥이랑 커피까지 먹으면은 진짜 10,000원이 훌쩍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커피값이라도 아껴보자 해가지고 1인 가구 증가로 마트에선 소용량, 소분 판매가 대세였는데 최근엔 덩어리 고기나 1+1 제품 등 좀 더 싼 대용량 상품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값이 저렴한 못난이 과일은 올 들어 60% 가까이 더 팔렸습니다. 가게의 존속과 지속에 대한 위협감을 많이 느낀다. 실질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박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비필수품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양 많고 저렴한 가성비 위주로 지출하는 전형적인 굴황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를 비롯해서 치약, 칫솔 혹은 샴푸, 린스 같은 명절 단골 선물 세트가 매물로 여럿 올라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회사나 거래처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싸게 내놓은 물건이 있고요. 1인 가구를 겨냥해서 낱개로 팔겠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은 올라온 지 반나절도 채 안 돼서 거래가 성사되는데요. 판매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당장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구매자는 난로 물가가 치솟는 요즘 보다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거죠.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선 지금이야말로 스팸, 참치를 풀매수할 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사둬야 할 기회라는 농담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점심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 높은 반찬을 구매해서 식사비를 아끼는 것이죠. 카페 대신 회사 탕비실을 이용해 커피와 과자값을 아끼는 이른바 탕비실 파먹기 노하우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술값을 줄이기 위해 집수를 택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워 독립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 손실을 본 2030 세대가 많아 MZ세대의 긴축이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